이 집의 포인트는 바로 이곳이에요. 이 공간은 원래 창고처럼 사용하던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질문, 릴스케어가 수납이 가능한 창고를 없애고 건식 세면대를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며칠 전 신혼집을 막 구매한 신혼부부분께서 행복한 표정으로 릴스케어 상담받으러 오셨어요. 상담받으러 오셔서 자리에 앉자마자 실장님, 저 대면형 주방 하고 싶어요. 조정욕조도 하고 싶고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쉬지 않고 5분간 꿈꿔왔던 인테리어 로망을 신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복도식 투베이 아파트는 구조적 특성상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철거할 수 없는 내력벽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아서 구조 변경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복도식 투베이 구조는 인테리어해도 이뻐지기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고객님이 원하는 인테리어를 하기에는 복도식 투베이가 구조적으로 변경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실망하시는 듯한 고객님 마음을 좀 풀어드리려고 저희가 진행했었던 매력적인 복도식 아파트 인테리어 사례를 설명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릴스케어가 연구하여 풀어봤었던 복도식 투베이 아파트의 레이아웃 몇 가지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복도식 투베이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신혼부부분들은 주목하시고, 우리 집에도 적용 가능한 공간 구조를 함께 고민해 보시면 정말 큰 도움 되실 거예요. 먼저 복도식 투베이 구조의 도면을 같이 살펴볼게요. 다른 집에서도 도면은 거의 동일하죠. 특징이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우측이나 좌측에 방 하나가 있고 대부분 욕실이 하나예요.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거실과 안방의 크기가 거의 동일한 것도 복도식 투베이 구조의 특징입니다. 그럼 릴스케어는 이런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첫 번째 소개할 현장의 고객님은 이제 막 신혼집을 구한 신혼부부셨어요. 고객님 두 분이 모두 학원 강사였는데요. 그래서 집에서 강의 준비하거나 업무도 보시고 책도 읽으시고 휴일에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하셨어요. 식사할 때 말고는 TV를 거의 안 보신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실에 소파 없이 식탁을 중앙에 배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식탁을 다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식사도 하고 재택근무도 하고 식탁 의자에 앉아서 TV 시청도 가능하게 말이죠. 소형 평수일수록 거실 따로, 주방 따로 용도에 따라서 공간을 분리하려고 하면 집이 더 좁아 보이고 공간 활용도도 더 떨어지잖아요. 거실과 주방을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레이아웃이 집을 더 넓어 보이게 만들고 공간 활용에도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아내분께서 살림살이들을 밖에 꺼내놓는 건 싫다고 하셔서 주방부터 이어지는 키 큰 장을 일렬로 쭉 거실 끝까지 배치했어요. 손잡이 없는 푸시 타입의 붙박이장을 설치해서 가구장이 아니라 그냥 벽처럼 깔끔하게 연출하면 수납 공간까지 해결 가능합니다. TV 벽체에는 TV를 매립시키기 위해서 목공 작업을 했는데요. 브라켓이나 셋탑박스 등 지저분한 선들을 매립박스 안으로 숨겨주고 벽체를 따뜻한 우드 필름으로 마감해 카페 같은 느낌을 연출했어요. 현관육도 한번 살펴보시면 저희 고객님께서 고양이 2마리를 키우셔서 중문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던 집이에요. 복도식 투베이 구조 특징 중 하나가 현관이 좁고 답답하거든요. 현관이 굉장히 짧은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중문이 들어서 있으면 좁은 현관이 더 좁아 보이고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벽을 앞으로 더 빼주면서 부족했던 신발장 수납도 늘리고 현관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현관을 길게 늘리니까 가벽이 튀어나와서 벽에 단차가 생기게 됐는데요. 이 단차가 못생겨 보이지 않도록 벽시계를 오브제로 활용해 벽면에 포인트를 줬어요. 시선이 시계로 먼저 가게 되니까 단차가 크게 신경 쓰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누렇게 색상이 변한 인터폰 정말 안 이쁘잖아요.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가벽 뒤쪽으로 인터폰 자리도 옮겨 두었습니다. 이 집의 포인트는 바로 이곳이에요. 이 공간은 원래 창고처럼 사용하던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질문, 릴스케어가 수납이 가능한 창고를 없애고 건식 세면대를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20평대 복도식 투베이 구조 아파트 단점 중 많은 분들이 해결하고 싶으셨던 한 가지는 욕실이 하나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욕실의 세면대를 없애버리고 욕조 사이즈를 크게 만들자는 제안을 드렸고 고객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손을 자주 씻으시는데 손 씻을 때마다 물기 있는 욕실에 들어가야 하는 게 싫으셨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건식 세면대를 만들면서 생활 패턴, 개인의 취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위한 시도였던 거죠. 두 번째 소개할 공간에 거주하시는 주인공은 한 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3인 가족이셨어요. 고객님께서 두 가지 핵심 요청 사항이 있었는데요. 아이의 교육을 위해 공부방이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거실, 주방, 다이닝 공간이 매력적인 공간이면서도 개방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고객님의 두 가지 요청 사항을 듣고 첫 번째로 고민한 내용은 어떤 공간을 아이의 공부방으로 연출해야 할까, 그리고 좁은 공간이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 였습니다. 기존 방에 다양한 가구를 배치해보고 입구방을 부모님의 침실로, 안방을 아이방과 아이의 공부방으로 연출해보면 어떨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복도식 투베이
공간에서 느껴지는 답답함이 없어지지 않아 입구에서 느껴지는 답답함을 해결하는 안을 뽑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정된 최종안은 기존에는 세탁실이면서도 현관 팬트리룸을 하나로 연결해서 개방감 있는 아이의 공부방으로 연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이의 공부방에 스마트 유리를 시공하면 필요시에는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을 때는 스마트 유리를 불투명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기존 세탁실은 안방 발코니로 빼면서 발코니 쪽 급배수를 신설하였고, 기존 좁고 긴 직사각형으로 생긴 안방을 2개로 분할하면서 드레스룸 팬트리 공간을 만들고 수면을 취하기 좀 더 아늑한 안방도 만들었습니다. 안방의 일부가 거실로 편입되어 공용부도 더 넓어졌어요. 안방 벽체를 일부 털어내면서 나홀로 서 있는 기둥이 남게 됐는데요. 기둥 사면에 거울을 시공하여서 공간감을 극대화해 주었습니다. 욕실 벽면 코너 쪽에는 홈바 공간을 만들어서 기존 주방에서 상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느낌의 공간도 만들어 보았더니, 투베이 공간 하면 떠올랐던 답답한 공간은 기억나지 않을 만큼 매력적인 공간이 탄생했어요. 보여드린 레이아웃 현장은 아쉽게도 고객님께서 다른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결정하면서 시공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저희의 제안에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던 디자인이었습니다. 복도식 투베이 구조에서도 가족 구성원이나 고객 니즈에 따라 전혀 다른 설계와 디자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의 구조를 파악하고 클라이언트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면 우리 집에 가장 적합한 스타일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생활 패턴, 개인 취향, 공간의 크기, 그리고 예산에 따라 미와 기능이 규정해 잡힌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 저희 릴스케어가 추구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오늘 복도식 투베이 공간 설명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저희는 더 유익한 컨텐츠 준비해서 찾아올게요. 안녕.